기념사를 한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절대 6.25에 대해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좀 며칠 지나긴 했지만 이 시간 6.25를 상기하면서 6.25 노래를 다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병정순 교수님 함께 불러주시죠. 함께 올라오시고요. 다 6.25 노래 가사 아시죠? 네, 이제 가사도 바꾸려는 시도가 있는데 바뀌지 않은 가사로 다시 한번 다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래가 약간 고전적이긴 하지만 이 가사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가 공산당을 경계해야 되고 반공 정신을 투철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6.25 이후부터 우리나라 곳곳에 이 공산주의자들이 심겨져서 결국은 2020년 4.15 부정선거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자녀들이 요즘에 학교에서 방공교육 제대로 받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너무나 감사한 게 현재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주고 있는 우리 동맹국이자 친구인 우리 미합중국 트럼프 대통령이 6.25 제70주년 행사 국립묘지 그 참배와 해리 해리슨 주한 미국 대사 6.25 시점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한 6분 정도 영상인데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문씨도 제대로 안 하는 것을 미국의 우리 친구인 트럼프 대통령이 했다는 거에 한번 우리 기대감을 갖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25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를 찾아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드렸습니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 의원들도 성명을 통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전쟁 발발 70년을 맞은 6월 25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는 워싱턴 DC의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를 찾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념비에 헌화하고 묵념을 한 뒤 거수경례로 참전용사들의 희생에 예의를 표했습니다. 이어 참석한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만나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국전쟁 기념공원을 둘러보며 참혹했던 한국전쟁 희생용사들의 넋을 기린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한국에서 열린 한국전쟁 70주년 기념식 영상 메시지를 통해 공산주의를 막아내기 위해 용감하게 싸운 모든 분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To all of the people that helped so much from the United Nations, everybody involved, it was an incredible thing that we all together did, and I just want to congratulate you on victories.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자신의 아버지 사진을 올리고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희생한 이들을 기억한다면서 한국전에서 전사한 모든 영웅들에게 신의 가호가 있기를 염원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전쟁 희생자들을 기렸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성명에서 미국은 미국과 한국 그리고 유엔 사령부 아래 각국에서 온 이들이 우리의 공통가치인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목숨 바친 것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다며 동맹은 공동의 목표인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한 공통된 목표를 위해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합동참모본부는 트위터를 통해 한국전 당시 사진과 함께 마크 밀리 합참의장의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밀리 의장은 70년 전 오늘 미국과 한국군은 북한의 침입을 격퇴하기 위해 함께 싸웠으며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3만 7천 명의 미군 병사들이 사망했고 6천 명 이상 실종됐다면서 우리는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기억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 의원들도 성명을 통해 자유의 소중함과 이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의원은 본회의 연설을 통해 미국은 동맹국과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평화와 번영을 달성할 수 있었고 이것이 미국을 매우 강하게 만든다면서 북한의 진지한 비핵화 협상 복귀를 위한 최대 대북 압박 캠페인의 복원을 트럼프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엘리엇 앵겔 하원 외교위원장은 트위터에 올린 성명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싸운 용감한 미국인과 한국인들을 빌었습니다. 아미베라 하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위원장은 한국전쟁 발발 70년이 지난 지금도 미한동맹은 변함이 없다면서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라는 공유가치에 기반한 두 나라의 파트너십은 동북아 지역 안보와 번영의 초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Hi everyone, I'm Harry Harris, the U.S. Ambassador to the Republic of Korea.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기념하면서 수십 년 전 한국인들과 미국인들이 함께 치렀던 희생이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강력한 한미관계의 초석이 된 것을 보니 기쁜 마음입니다. 우리는 함께 전쟁의 비극을 극복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역동적인 동맹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국전쟁은
냉전이라는 긴 투쟁에 있어 최초의 대규모 전쟁이었습니다. 이 투쟁은 결국 공산주의에 대한 민주주의의 승리, 억압에 대한 자유의 승리, 그리고 봉쇄와 바리케이드에 대한 항로와 관문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탁월함, 혁신, 창의성은 모두 자유로운 사회의 특징입니다. 한국이 바로 이러한 점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은 실로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희망과 긍정으로 역동하는 활발하고 번영하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주요 리더자 등불입니다. 오늘날 이 고요한 아침의 나라를 롯데타워 123층에서 내려다보거나 또는 부산 시내의 북적거리는 교차로에서 바라보면 우리보다 앞서간 영웅들이 70년 전 성취한 것이 얼마나 큰 유산을 남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이 변화하고 발전한 것처럼 한미동맹도 마찬가지로 변화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한미동맹은 다차원적인 파트너십으로 공동의 가치, 공동의 우려, 그리고 공고한 인적 유대관계가 뒷받침하는 경제관계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은 한국과의 동맹의 새로운 면을 통해 직접적인 도움을 받고 있으며 한국 국가보훈처가 최근 50만 장의 마스크를 미국의 한국전 참전 용사들에게 기부했는데 이는 그들의 희생에 대한 통절한 인식이자 한미 간의 변함없는 우정과 파트너십의 실질적 사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을 바꾸려 하는 심각한 도전과 위협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위협에 함께 맞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토대이며 이 지역 전체의 안보 및 안정의 핵심 축입니다. 전쟁의 참화 속에 형성되고 함께 흘린 피로 더욱 단단해진 한미동맹은 지난 수세대간 지속되어 왔으니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함께 챙기고 자원을 제공하고 헌신한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이달 우리는 한국전쟁 동안 있었던 많은 분들의 희생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전사한 영웅들을 기리는 한편 앞으로 더욱 강해질 한미동맹을 기대하는 데 있어 저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악 큐 바로 틀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싶지 않지만 3년 가까이 집권하는 모습을 보며 문재인 씨가 고뼛속까지 공산주의자라는 걸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다 동의하시죠? 1950년 6월 그 6.25 때 우리나라를 위해 공산당과 싸우며 희생해 가신 미군과 유엔 군인들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있었다면 2020년 4월 부정선거와 앞서 피를 흘리겠다고 깃발을 들고 일어선 분이 계십니다. 우리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의 상임대표
대표 민경욱 대표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주일 만에 뵈니까 더욱 반갑습니다. 지난주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6.25가 있었죠. 6.25가 있었는데 6.25 되는 날 이 근처에서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부산에 내려가서 부산에 있는 애국 동지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여러분, 부산에는 사직운동장이 있습니다. 인천에는 문학야구장이 있고요. 사직야구장에도 문학야구장 같이 사람이 28,000명쯤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28,000명. 여러분도 마음속에 한 28,000명이 꽉 들어앉은 사직구장이나 아니면 문학구장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입추의 여지 없이 송곳 하나 세울 수 없이 꽉 들어찬 그 운동장에 그 관중들 그 전체가 28,000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머릿속에 5,000명을 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5,000명이라는 군중 굉장히 많겠죠? 그 사직구장이나 문학구장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도 5,000명을 더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인원이 바로 미국에서 지난 1950년 6.25 전쟁이 났다는 소리를 듣고 미국에서 건너온 젊은이들이 죽어간 숫자입니다. 33,000명. 33,000명의 미군 그 젊은이들이, 남녀 젊은이들이 한국, 그 이름도 알지 못하고 장소도 알지 못했던 한국의 민주주의가 풍전등화에 처했다는 소리를 듣고 목숨을 초계같이 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의 숫자가 33,000명이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33,000명 우리에게 보내서 그 목숨을 잃었던 미국은 우리의 영원한 동맹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네, 부산에서도 많은 애국 동지들께서 따뜻한 마음으로 저를 맞아주셨다는 인사를 여러분께 전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또 젊은이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직장인 인천국제공항의 비정규직 직원들이 졸지에 순식간에 정규직으로 이제 바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좋은 소식이겠죠. 그리고 그들이 카톡방에서 서로 나누었던 글들이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들어왔는데 이게 웬 떡이냐? 야, 정규직이 된다. 뭐 1,300만원 받고 그랬는데 4,000 이제 5,000 이렇게 받게 됐다. 뭐 4,000 가까이 받게 됐다. 갑자기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그 사람들은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은 제일 가고 싶어하는 직장이라서 밤새면서 공부하고 토익 900점이 넘어 50점 80점이 넘어야 한다고 해서 열심히 시험을 봤는데 보는 족족 떨어졌는데 이게 웬일이냐? 당연하게 그들은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김두관이라는 사람이 무슨 작두를 탔는지 요즘에 갑자기 신이 나서 별별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그 신의 직장인 인천국제공항 사장을 지난 박근혜 대통령이 시켜주었던 정일영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공부 좀 열심히 했다고 남들보다 돈 많이 버는 게 그게 당연한 일이냐? 그게 불공정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공부도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이 돈 버는 게 그게 그들이 얘기하는 공정이고 공평이란 말입니까? 문재인 대통령 취임할 때 그 말 중에 한 가지 귀에 꽂히는 게 있었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다른 건 다 몰라도 그거 하는 멋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속았습니다. 그래서 대깨물이 된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구나 라고 느끼기 시작한 게 언제입니까? 바로 조국 사태였습니다. 엄마 아빠 잘 만나서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대학원, 의사가 되는 길까지 아무 문제 없이 그 편법으로 들어간 그 사람을 보고 평등, 공정, 정의롭다는 것들 다 거짓말이구나 하고 생각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활용점정을 찍은 게 바로 윤미향 사건입니다. 윤미향 사건, 조국 사건, 이 사람들이 과연 평등했고 공정했고 정의로웠습니까, 여러분? 공평과 평등, 공정은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양보할 수 없는 가치며 도덕률입니다. 우리 젊은이들께 말씀드립니다. 그 가슴에서 끓어오르는 분노, 그 분노를 담아서 소리치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의 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힘이 빠지기를 바라고, 날씨가 좀 시원해지기를 바라고, 사람들의 관심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바로 다음입니다. 우리에게 다음은 없고 바로 지금이 우리가 행동할 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 20대 선거에서 정유섭 의원과 문병호 후보 간에 26표 차이로 당락이 어긋났습니다. 당락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문병호 후보가 재검표를 신청했습니다. 재검표를 신청해서 재검표가 6월 10일 결정이 돼서 6월 27일 재검표가 실시됐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졸이던 정유섭 의원이 물어봤습니다. 중앙선관위 사람에게 이거 재검표를 하면 뒤집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중앙선관위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단 한 표도 어긋남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맞았었습니다. 정유섭 의원이 받은 표의 숫자 단 한 표도 어긋남이 없었고, 문병호 후보가 얻은 투표 용지의 숫자 단 한 표도 어긋남이 없었습니다. 다만 문병호 후보를 찍었다가 무효표로 판정난 많은 표 가운데 3표가 문병호 후보의 유효표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26표가 23표로 바뀌었죠. 자, 그때는 부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단 한 표도 오차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말은 맞았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혜주는 이야기하라. 단 한 표도 어긋남이 없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 공표하기 바란다. 그런 이들이 이번에는 6월 27일 다 지나가도록, 6월 27일이 되도록 이런 방구 말이 없습니다. 옛날에 약 가운데 용각산이 있었습니다. 그 광고가 뭘 흔들어서 찰칵찰칵 소리가 나는데 이러면 용각산이 아닙니다. 다음 틱틱틱틱 소리가 나면 이것도 용각산이 아닙니다. 다음에 흔드는데 아무 소리가 안 나요. 이래야지 용각산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용각산입니까? 왜 말이 없습니까? 이들은 또 주장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표수의 차이니까 그냥 단순히 표를 까서 그 숫자를 대면 되지 않겠느냐. 천만의 말씀. 그때는 QR코드가 없었습니다. 사전 투표 프린터와 인쇄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 걸 따질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많은 투표용지들이 사전 투표소에 있는 프린터가 아닌 인쇄소에서 나온 인쇄된 투표용지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구합니다. QR코드 리더가 있어야 됩니다. QR코드 리더로 사전 투표지 한 장 한 장에 대한 검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과연 프린터로 찍은 것인지 아니면 인쇄소에서 엉터리로 대량으로 찍어낸 것인지를 밝히기 위해서 종이의 재질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다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우리의 적입니다. 우리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선관위가 얘기합니다. 과실이었다. 단순한 과실이었다. 다음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여러분, 그들은 얘기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음은 없습니다. 그들은 이번에 너무나 실수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을 잘 넘기게 되면 다음번에는 들키지 않고 세련되게 잘 부정선거를 해내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막아야 하는 사람들, 부정선거를 감시해야 되는 사람들, 부정선거를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 사람들, 그 중앙선관위가 조혜주가 그 수괴가 돼서 부정선거를 앞장서서 획책하고 저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게 다음이라는 시간을 줘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대법원은 얘기합니다. 6개월의 시한이 있다. 선거소송에 시한이 6개월이니까 6개월 내에 아무 때나 하면 되지 않느냐. 뭐 아직 2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왜 이러느냐. 기다려라. 다음에 하자. 우리에게 다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금 선거 투표지를 까면, 투표함을 공개하면 그 부정이 드러나서 이번 정권이 모두 뒤집어진다. 그러면 그들이 뽑은 대법원 사람들도 모두 쫓겨나게 된다. 그런 생각 때문에 그들은 시간을 벌려고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시간을 주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대법원은 즉각 4.15 총선 투표제에 대한 재검표를 실시하라! 대법원이 우물쭈물하는 순간 지금 헌법적인 권한을 어거지로 부여받은 지금 엉터리 국회의원들은 그들의 힘을 더욱 공고화시킬 것입니다. 그들이 사법부도 장악하고 입법부도 장악한 상황에서 법사위원회 위원장을 가져갔습니다. 이제 18개 위원회 모든 위원장을 가져가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지금 독재를 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대법원에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다음은 없습니다. 검찰도 얘기합니다. 대법원에 이게 계류되어 있으니 대법원의 모든 송사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수사를 하겠다. 다음에 수사를 하겠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다음은 없습니다. 여러분.